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레모네이드의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 내용을 깊이 파고 들어볼 텐데요. 네, 안녕하세요. 특히 그중에서도 가장 뜨거웠던 질의응답 시간, 이 부분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CEO와 CFO 발표 이후에 분석가들과 투자자들이 아주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졌거든요. 맞습니다. 준비된 발표 내용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런 Q&A 세션에서 기업의 진짜 속내나 고민, 또 자신감 같은 것들이 드러나기 마련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 질의응답 녹취록을 바탕으로 레모네이드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핵심 단서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복잡한 내용이지만 핵심만 쏙쏙 뽑아서 명쾌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레모네이드가 AI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성장 전략, 수익성 개선, 또 개별 상품 현황까지 분석가들이 가장 궁금해했던 지점들을 따라가 보시죠. 네, 기대됩니다. 자, 첫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역시 기술, 특히 AI 분야인데요. 페이퍼백이라는 재밌는 이름의 주주도 질문했던데 레모네이드의 기술력, 특히 로컬이라는 새 플랫폼과 자율주행 보험에 대한 질문이 많았어요. 네, 맞아요. 로컬 플랫폼 이야기가 먼저 나왔죠. 네, 이게 뭔가요? 로컬 플랫폼. 로컬 플랫폼은 레모네이드가 자체 개발한 차세대 LLM, 그러니까 대규모 언어 모델 기반 시스템입니다. LLM 기반이요? 네, 핵심은 뭐냐면 코딩 없이 보험 상품을 만들 수 있는 노코드 빌더라는 거예요. 코딩 없이요? 와. 네, 샤이 위닝거 사장이 설명하기로는 보험 상품 설계부터 테스트, 출시까지 예전에는 몇 주씩 걸렸는데 이걸 이제 몇 시간 만에 끝낼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몇 시간 만에요? 그게 가능한가요? 네, 그렇다고 하네요. 그래서 엔지니어들은 좀 더 복잡한 혁신에 집중하고 상품팀이나 보험 계리팀이 직접 상품 개선하고 테스트하면서 운영 효율성을 엄청 높였다고 해요. 야, 이건 정말 속도랑 효율성 면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혁신의 속도를 완전히 다르게 가져갈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죠. 그럼 미래 기술, 예를 들어 FSD 같은 자율주행 기술에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요? 자동차 보험 관련 질문도 있었잖아요. 네, 그 질문도 나왔습니다. 레모네이드는 자율주행 시대가 정확히 언제 올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오히려 이런 변화가 자신들에게는 기회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기회라고요? 왜죠? 기존 보험사들과 달리 레거시 시스템, 그러니까 오래된 전산 시스템 같은 게 없으니까 변화에 훨씬 빠르게 적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핵심 전략은 사용량 기반 보험, 그러니까 주행거리나 운전 습관에 따라 보험료를 매기는 거랑 실시간 데이터 분석, 그리고 유연한 보장 설계 같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어요. 실시간 데이터요? 네, 특히 앞으로는 사람이 운전하는 거랑 시스템이 운전하는 걸 보험적으로 어떻게 구분하고 평가할지가 중요해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미리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확실히 앞서 나가는 느낌이네요. 테슬라와의 데이터 연동 이야기도 있었죠. 이게 또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고객 동의를 받아서 차량 API를 통해 운전 데이터를 직접 받아오는 방식이에요. 직접요? 앱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네, 기존처럼 휴대폰 앱을 쓰거나 차량에 뭘 꽂는 방식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풍부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안전벨트를 실제로 맸는지, 급정거는 얼마나 했는지 이런 세세한 정보까지요. 와, 그 정도까지요? 네, 이걸 통해서 당장 보험료 책정이나 가입 심사 정확도를 높이는 건 기본이고 더 나아가서는 자율주행 시스템이 발전하는 걸 직접 보면서 보험 상품을 계속 진화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셈입니다. 장기적인 포석이군요. 그렇죠. 다만 그 FSD 모드로 주행할 때 보험료를 거의 공짜 수준으로 해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좀 선을 그었습니다. 네, 아직은 좀 민감한 부분이겠죠? 자, 기술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그럼 이런 기술적 우위가 어떻게 실제 사업, 특히 고객 확보와 성장으로 이어지는지 살펴보죠. 이게 또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었어요. 네, 바로 그 CAC 관련 질문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키프 브루엣 앤 우즈의 토미 맥조인트 분석가가 질문했죠. 자동차 보험 신규 고객의 절반 정도가 기존 레모네이드 고객이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고객 확보 비용, CH가 거의 안 드는 고객이라는 점. 이게 50%나 된다고요? 네, 저도 그 수치 듣고 좀 놀랐는데요. 레모네이드 측 답변은 이 50% 비율이 꽤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거였어요. 안정적으로요? 네, CFO 팀 빅스비랑 CEO 다니엘 슈라이버 둘 다 이 고객들이 단순히 비용만 안 드는 게 아니라 손해율,
즉 보험금 지급 비율도 더 낮고 계약 유지율도 높아서 회사에 아주 큰 가치를 주는 그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 비용도 안 드는데 더 우량 고객이다. 그쵸. 다니엘 슈라이버는 심지어 네거티브 CAC에 가깝다고 표현했어요. 비용이 안 드는 걸 넘어서 오히려 이익을 내면서 고객을 확보하는 셈이라는 거죠. 네거티브 CAC라니? 정말 대단하네요. 네, 이런 교차 판매가 핵심 성장 동력이고 반면에 마케팅 비용을 직접 써서 신규 고객을 데려오는 건 상황에 따라 조절할 수 있는 변수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이렇게 효율적으로 고객을 확보하고 있으니 이제 슬슬 성장 쪽에 더 힘을 실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도 나올 법한데요. 네, 맞아요. 오픈하이머의 제이슨 헬프스텐 분석가가 약간 그런 철학적인 질문을 던졌죠. 수익성 개선도 좋지만 이제 성장 페달을 밟아야 하지 않겠냐는 뉘앙스였어요. 그래서 답변은 어땠나요? 성장으로 가나요? CEO 다니엘 슈라이버가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2026년 4분기 조정 EBTS 흑자 전환 목표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딱 못을 박았어요. 아, 수익성 약속은 꼭 지키겠다. 네, 그 의지를 아주 강하게 보여준 거죠. 그런데 동시에 회사가 궁극적으로 최적화하려는 것은 바로 총이익 금액, 그로스 프로핏 덜러스 그 자체라고 강조했어요. 총이익 금액이요? 마진율이 아니고요? 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비율보다는 실제 벌어들이는 이익의 절대적인 액수를 극대화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식이죠? 예를 들어 어떤 시장에서 가격을 조금 낮춰서 손해율이 살짝 올라가더라도 그걸로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해서 결과적으로 총이익 금액이 더 커진다면 기꺼이 그 길을 가겠다는 거죠. 상당히 유연한 접근인데요. 그렇죠. 마진율이 얽매이지 않고 전체 파일을 치우는 데 집중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금액 극대화, 수익성 목표는 지키되 그 안에서 영리하게 움직이겠다는 거군요. 자, 마침 수익성 이야기가 나왔으니 재무 성과랑 재보험 관련 질문들로 넘어가 보죠. 아까 그 토미 맥조인트 분석가가 또 질문했네요. 네, 이번에는 수수료 수입 관련 질문이었죠. 네, 맞아요. 재보험사에 넘긴 보험료율이 회사가 받은 수수료 수익 비율이 왜 이렇게 높아졌냐는 질문이었어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손해율 개선 덕분이에요. 이번 분기 총 손해율이 62%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거든요. 62%요? 정말 낮네요. 그렇죠. 그런데 레모네이드의 재보험 개업 구조가 손해율이 낮아지면 재보험사로부터 받는 수수료율이 올라가는 방식, 슬라이딩 스케일이라고 하죠.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아, 손해율이 낮아지면 보너스를 받는 구조군요. 네,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물론 상한선은 있지만요. 보험금 관리를 잘해서 손해율이 낮아지니까 재보험사로부터 수수료를 더 많이 받게 된 거죠. 그렇군요. 이해가 되네요. 네, CFO팀 빅스비가 회계 처리 방식 때문에 손익 계산서상 보이는 비율 약 24%와 실제 유효 수수료율 약 28% 사이에 한 4%포인트 정도 차이가 있다는 기술적인 설명도 덧붙이긴 했습니다. 네, 그건 회계적인 부분이고 핵심은 낮은 손해율이 수수료 시획 증가로 이어졌다. 정확합니다. 그런데 손해율이 이렇게 낮아졌으면 예전에 제시했던 목표 손해율 73%는 너무 높은 거 아니냐? 이제 목표를 바꿔야 하는 거 아니냐는 질문도 나올 법한데요. 네, 어토노머스 리서치의 케이티 사키스 분석가가 바로 그 점을 지적했죠. 답변은 어땠나요? 목표를 낮췄나요? 아니요. 여기서 다니엘 슈라이버 CEO가 다시 한번 총이익 금액 최적화라는 틀로 답변을 했어요. 또 총 이익 금액이요? 네. 손해율은 달성해야 할 목표 아웃풋이라기보다는 총이익 금액을 최적화하기 위해 조절하는 레버, 입력값에 가깝다는 거예요. 내보나 입력값이요. 좀 더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레모네이드가 기술 덕분에 비용 효율성이 높으니까 가격 경쟁력을 가질 여지가 있고 어떤 시장에서는 의도적으로 가격을 좀 낮춰서 고객 전환율이나 유지율을 높이는 게 결과적으로 총이익 금액을 더 키울 수 있다는 거죠. 아까 그 CAC레스 고객처럼요? 맞습니다. 그 예를 들면서 이론적으로는 손해율이 90%에 달해도 수익을 낼 수 있다고까지 설명했어요. 90%요? 와, 그건 정말 파격적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특정 손해율 숫자에 얽매이기보다는 상품별, 지역별 상황에 맞춰서 총이익 금액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손해율은 자연스럽게 결정될 거다. 이런 입장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더 낮아질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다.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총이익 금액이라는 점을 아주 분명히 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BMO 캐피털 마켓스 분석가가
보험료 인하 가능성에 대해 물었을 때도 비슷한 답변이 나왔겠네요. 네, 맞습니다. 쉐이 와이닝거 사장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과 관련된 질문이었는데 CEO는 낮은 손해율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고 오히려 손해율을 좀 감수하더라도 총 이익 금액을 늘리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죠. 당장 가격을 내리겠다는 건 아니었고요. 네, 그런 발표는 아니었고 회사의 기본적인 가격 및 수익성 관리 철학을 설명한 것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시야를 좀 넓혀서 해외 사업, 특히 유럽 사업과 개별 상품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FT 파트너스의 제카리 건 분석가가 유럽 사업 성장률이 170%에 달하고 손해율도 개선됐다고 언급하면서 그 배경을 물었어요. 유럽에서 뭔가 굉장히 잘 되고 있는 모양인데요. 네, 이번 실적 발표에서 유럽 사업 성과가 상당히 돋보였습니다. 레모네이드 측 설명에 따르면 미국 시장에서의 경험과 이미 구축된 시스템을 유럽에 효과적으로 적용한 게 첫 번째 요인이고요. 미국 경험을 잘 활용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이 미국과 달리 유럽은 가격 변경에 대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시장 상황 변화에 훨씬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아, 동적 가격 책정이 더 용이하다는 거군요. 그렇죠. 규제 때문에 가격 조정이 좀 더딘 미국 시장과의 차이점이죠. 이게 주요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요인은 없었나요? 네, 영국 임차인 보험처럼 수익성이 좋은 상품의 비중이 늘어난 효과도 있었고 프랑스에서 과거 손실에 대비해 쌓아두었던 일부 준비금이 다시 환입된 일회성 효과도 좀 있었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네요. 네, 진출한 유럽 4개국 중 3개국에서 주택보험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는 등 유럽 사업이 확실히 본궤도에 올랐고 회사 전체에서 차지하는 중요성도 점점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또 다른 중요 상품이죠. 펫보험에 대한 질문도 있었어요. 제프리즈 앤드류 언데슨 분석가가 경쟁 상황이나 가격 정책, 손해 트렌드를 물었는데요. 아, 네. 팩보험도 여전히 잘하고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안정적인 손해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고요. 파트너십 이야기도 나왔죠. 네, 특히 그 유명 펫용품 온라인몰인 추위와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펫보험 신규 계약의 약 5% 정도가 발생하고 있다고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했습니다. 5%면 꽤 의미 있는 수치인데요. 그쵸. 가격 경쟁력에 대해서는 고객 생애 가치 LTV 모델에 기반해서 결정하는데 종종 시장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을 제시할 때도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고요. 손해 트렌드는 어땠나요? 3분기에 반려동물 진료비 청구 건수나 건당 청구액에서 특별히 우려할 만한 변화는 없었다고 합니다. 여전히 핵심 성장 동력 중 하나라고 강조했고요.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잘 관리되고 있다는 뉘앙스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분석가가 이어서 손해조사비 LA에 대해서도 질문했네요. 보험금 청구를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죠. 네, Loss Adjustment Expense. AI 자동화를 통해 LAE 비율을 낮추는 건 좋은데 앞으로 주택이나 자동차 보험처럼 좀 더 복잡한 상품 비중이 커지면 고객 서비스 품질은 어떻게 유지할 거냐는 이건 정말 중요한 질문 같아요. 효율성과 고객 경험의 균형 문제잖아요. 네, 아주 핵심적인 질문이었죠. 레모네이드는 이 부분에 대해 AI를 모든 상품 라인에서 아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근거도 제시했나요? 네, 주주서환에 공개된 상품별 LAE 감소 추세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했고요. 여기서 특히 주목할 점은 AI 자동화가 고객 경험을 해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향상시킨다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자동화가 경험을 향상시킨다. 보통 반대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쵸. 근데 레모네이드 설명은 AI가 사람보다 더 빠르고 오류율도 낮으며 고객 만족도가 충분히 검증된 수준에 도달했을 때만 실제 업무에 적용한다는 겁니다. 아, 기준이 높군요. 네. 그리고 실제로 고객 불만의 상당수는 AI가 아니라 사람의 실수에서 비롯된다고 덧붙이기도 했어요. 흥미로운 지적이네요. 더 나아가서 장기적으로는 AGI, 즉 범용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훨씬 더 복잡한 업무까지 AI가 처리하면서 비용은 더 절감하고 고객 만족도는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감도 크군요. 네, CFO팀 빅스비는 사람이 직접 검토하는 그런 변동 비용을 자동화 시스템이라는 고정 비용으로 바꾸는 개념을 언급하면서 AI가 단순히 비용을 줄이는 차원을 넘어서 비용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비용 구조의 전환이라. 의미심장하네요. 자,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재보험과 미래의 사업 구성에 대한 질문들인데요. BMO의 찰리 잭 메텐 분석가가
재보험 프로그램 변경 계획에 대해 물었습니다. 아, 네. 재보험 구조에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죠. 네, 답변은 어땠나요? 현재로서는 내년 7월 재보험 계약 갱신 시점 전까지는 구조적으로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답했습니다. 계획대로 간다. 네, 지난 7월 1일에 갱신된 계약 조건에 따라서 재보험사에 넘기는 보험료 비율, 즉 출제율은 점진적으로 낮아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년 중반쯤에는 약 20% 수준까지 내려갈 거라고 하고요. 이번 분기는 어느 정도였나요? 참고로 이번 4분기의 유효 출제율은 약 40%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재보험의 목적은 그대로고요. 네, 재보험을 활용하는 주된 목적은 여전히 예상치 못한 큰 손실 위험을 관리하고 변동성 관리, 또 자본 부담을 줄이는 것, 자본 관리라고 재확인했습니다.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켄터 피츠제럴드 루글랜슨 분석가가 자동차 보험이 장기적으로 레모네이드 전체 사업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지 물었는데요. 네, 이것도 미래 그림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질문이었죠. 답변은 어떻게 나왔나요? CEO가 약 1년 전 인베스터데이 행사에서 제시했던 장기 계획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총 보험료 수입 IFP를 현재 10억 달러 수준에서 100억 달러까지 키우는 과정에서요. 100억 달러 목표요? 네, 그 100억 달러 목표 달성 시점에는 자동차 보험 비중이 약 40%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40%요? 지금보다 훨씬 높아지는 거네요. 그렇죠. 현재 자동차 보험 비중이 약 15% 정도인데 앞으로 몇 년 안에 20%대 초중반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죠. 성장 동력은 어디서 온다고 봤나요? 역시 자동차 보험 시장 자체가 워낙 크고 특히 아까 이야기했던 교차 판매를 통한 성장이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존 고객에게 파는 거죠. 네, CACLS 고객 확보. 맞습니다. 그리고 레모네이드가 주택, 임차인, 펫, 자동차 등 다양한 상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정 상품의 성장 속도에 좀 변화가 있더라도 전체적인 성장 목표 달성에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어요. 포트폴리오 효과죠. 네, 다각화의 장점이군요. 자, 오늘 레모네이드 3분기 실적 발표 질의응답 내용을 쭉 훑어봤습니다. 정말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AI 기술을 활용한 효율성 극대화, 낮은 LA나 로컬 플랫폼 같은 혁신도 있었고, 네, 그리고 절대적인 이익 금액을 중시하는 영리한 성장 전략, 총이익 금액 최적화나 CACLS 고객 확보 같은 부분도 인상적이었죠. 맞아요. 손해율 목표에 대한 유연한 접근 방식도 그렇고 유럽과 펫포함에서의 견조한 성과까지 이 모든 걸 종합하면 레모네이드는 지금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레모네이드는 스스로를 그냥 보험사가 아니라 보험 산업을 혁신하는 기술 기업으로 아주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술 기업으로서의 정체성. 네. AI를 단순히 비용 절감 수단을 넘어서서 가격 결정, 고객 확보, 클레임 처리, 서비스 경험 같은 사업 전반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핵심 도구로 삼고 있는 거죠. 네. 이번 Q&A에서는 특히 기술 기반의 효율성이 어떻게 시장 전략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지, 예를 들어 낮은 LA나 빠른 상품 출시 능력이 총 이익 극대화를 위한 가격 책정이나 교차 판매 집중 전략으로 이어지는지를 아주 설득력 있게 보여주려고 노력한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효율성과 전략의 연결고리군요. 그렇죠. 수익성 목표 달성이라는 약속과 또 폭발적인 성장 잠재력 사이에서 가격 정책이나 재보험 같은 여러 레버들을 아주 능숙하게 활용하면서 균형을 잡아가려는 모습이 보였어요. 보험이라는 오래된 산업을 기술 기업의 언어와 방식으로 완전히 새롭게 풀어내고 있는 거죠. 확실히 전통적인 보험사와는 결이 다른 접근 방식이네요.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레모네이드가 보여준 이런 AI 기반의 효율성, 그리고 성장 전략, 이걸 볼 때 과연 기존의 거대 보험사들은 이런 파괴적 혁신에 어떻게 맞서 싸울 수 있을까요? 생존 전략이 뭘까요? 아,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혹은 반대로 레모네이드가 앞으로 나아가면서 미처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도전 과제는 또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민해 볼 만한 지점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분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